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강입니다.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본적인 개념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앞에 장에서 한번 언급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개념을 좀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숲을 먼저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세적인 나무는 조금 이따가 보고 먼저 큰 그림을 파악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지만 기본적인 뼈대를 세우고 그 안에 색깔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실 때 무리 없이 시험을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서비스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제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오감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바로 서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마케팅협회에서는 서비스라는 것은 판매를 위해서 제공되는 또는 상품 판매와의 관계에서 준비되는 재활동이나 편익, 만족 모두가 서비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문제점을 우리가 서비스에 보완을 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셔야 될 텐데요. 제품과 서비스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칠판처럼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는 형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입으로 통한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한다거나 강력한 기업 이미지를 창출해서 고객들 머릿속에 포지셔닝을 취한다거나 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칠판이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서비스라는 것은 받은 즉시 판매가 끝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장이나 재판매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행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이제 성수기, 여름 때 성수기가 최대 다가오죠. 하지만 비수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싼 가격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을 하게 되고요. 서비스는 또 하나 제품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누를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밥을 먹는 제품과 동시에 그 좌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객으로서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동시에 같이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고객 관리가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서비스 제공화의 질도 어느 정도 표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바로 서비스라는 것은 다소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질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비스 표준의 설계 및 수행이나 서비스의 맞춤화, 서비스의 매뉴얼을 조금 기업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마케팅의 필요성은 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실 8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조업 주로 만들거나 뭔가를 생산해내는 직군에 포함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서비스, 제3차 산업이라고 하죠. 서비스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필요하다라는 시장이 커지면서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서비스의 질로 우리가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나 해소된 분야의 기업들이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결국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서비스라는 것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고객의 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순식간에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기업들이 느끼게 됩니다. 서비스 마케팅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마케팅협회에서는 필요한 고객이나 조직이나 기업들이 서로가 물물 교환이라든지 물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및 아이디어의 설계,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촉진 활동, 그리고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모두가 마케팅이다라고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품의 판매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판매하는데 단시간에 일회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마케팅이라는 것은 물건의 판매뿐만 아니라 사후 서비스 그리고 고객 관리, 더 나아가서는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좋게 심어줌으로써 앞으로 계속 이미지를 좋게 하고 결국은 이윤 창출로 이어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유명한 마케팅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필립 코틀러의 제시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제품과 가치를 창조하고 교환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경영적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어폰이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어폰을 구매하게 되죠. 돈을 주고 이어폰을 구매한 후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게 되면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고 희열을 느끼게 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서 서로가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마케팅 개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있겠죠.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오프라인 시장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온라인 시장에서도 많은 물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교환이라는 것은 결국 제품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 그리고 욕구,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수요가 이끌어내면서 시장 안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제품 서비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 혹은 제품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정말 요번에 좋은 구매를 했다. 나는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가치 만족을 고객이 느끼게 됩니다. 제품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우리 개념에서는 비슷하면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개념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개념을 인지하고 차별점을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품은 사물이나 대상이다. 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어떤 유형의 형태가 있는 물건을 제품이라고 하고요. 서비스는 프로세스적인 어떤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며 사람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라는 것은 고객이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안에서 종업원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직접 생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품의 일부로서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가끔 서비스가 좀 형편없을 때 기분이 상당히 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저 제품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가끔 혼자 이렇게 되뇌일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잘 이용했을 때 좋은 경험이 나오면 이런 경험은 구전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고객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파급력을 지니게 됩니다. 제품 마케팅과 서비스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로는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서비스는 저장을 할 수도 없고 재고가 쌓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품질 관리나 매뉴얼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품질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수나 결함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종업원일 경우에 고객을 상대할 때 나의 기분이 좋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거나 혹은 내 성격상 내가 다소 친절하지 않은 성격이거나 나의 성향상 좀 부드럽지 않다거나 할 때 이런 품질에 있어서 균형이나 동질화를 유지하기가 참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라는 재고가 없다라는 말인데요. 서비스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시간적 요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고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상이한 유통 경로인데요. 물건처럼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중간에 유통처를 거쳐서 물건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제각각인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처럼 직접적인 물적 유통 경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크게 본다면 고객과 기업 그리고 종업원과 고객 간의 삼각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로는 기업이 고객에게 외부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물건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품의 서비스를 알리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기업의 어떤 물건이 어떻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내부 마케팅입니다. 사실 종업원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언제나 종업원은 아니고 종업원들도 결국은 1차 고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내부 마케팅을 통해서 1차 고객인 종업원을 만족을 시키자. 그래서 기업과 종업원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종업원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고객에게 기분 좋은 동기부여가 되면서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종업원과 고객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써 고객은 고객 만족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필립 코틀러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자주 등장하는 학자입니다. 필립 코틀러는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몇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순수 유형제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물건으로 이루어진 제품을 뜻합니다. 라면이나 샴푸, 비누 그냥 마트에 가면 있는 건데 어떠한 서비스나 프로모션 없이 우리가 바로 그냥 구입하는 제품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를 수반한 유형제라고 해서 유형이 준데 제품이 준데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행해지는 제품을 말합니다. 컴퓨터를 받을 때 우리가 컴퓨터의 작동법이나 한글 깔아주세요라든지 나중에 AS를 부탁할 때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 사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서비스를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를 수반한 유형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품을 수반한 서비스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의 개념과 반대로 서비스가 주가 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주고 고급 식당에 간다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1등석을 탄다거나 비즈니스석을 탄다거나 하는 것은 안전성이나 먹거리보다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때문입니다. 더 나은 서비스,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1등석이나 더 비싼 고급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바로 제품 수반 서비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순수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서비스로만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순수하게 서비스로만 이루어진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이 돌보기들,
아이 돌보기는 어떤 제품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심리치료 받는 것도 우리가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가서 이런 부분의 정신적인 치유나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부분과는 약간 무형적인 형태의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포함된 제공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물리적 제품,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전달이라는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제품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품의 형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서비스 제품이라는 것은 고객에 의해서 구매되는 핵심적인 서비스다. 그리고 일련의 흐름들이 서비스 제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 환경도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우리가 극장에 갔을 때, 식당에 갔을 때 어떤 쾌적한 환경, 그리고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종업원들의 여러 가지 청결도, 이런 환경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고 먹거리나 영화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서비스 환경에 대한 요소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4번째로는 서비스 전달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소로 우리가 핸드폰을 샀을 때 조금 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조금 더 만족감이 커지고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서비스 전달이라는 요소도 서비스에 포함된 제공물에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 서비스 마케팅의 연구 단계에 대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역사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피스크가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케팅의 존재 가치에 대한 논의가 아예 그냥 연구가 별로 없었던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제품을 판매하면 됐지 서비스가 뭐 중요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분모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돈을 잡아먹는 하마다라는 식으로 비판적인 움직임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본격적인 논의가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80년대부터 85년 사이의 시기를 직집 보행의 단계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단계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걸음만 하다가 걸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학구적 문헌의 수가 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필요성을 갑자기 기업에서 많이 느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이스 말 같은 경우 이때 유명한 서비스 폼질에 관한 갭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마케팅이나 내부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붐스와 비트너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독특한 특징을 고려해서 확장된 마케팅의 7P 개념을 드디어 이제 내놓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죠. 1985년 이후에 86년부터는 질주 단계, 이제는 혼자 걷기 시작해서 막 평야를 뛰어다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와 제품의 차이점과 같은 이제 기본적인 논쟁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 봤을 때 특정 서비스 조직체의 특수한 마케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보자. 어떤 성공한 마케팅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배워보자라는 쪽으로 기업들도 본인이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페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서비스 조직체가 지나는 과정을 7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메카시가 얘기했던 개념에 대해서 4P를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4P는 마케팅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책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그 제품의
포장 요소라든지 제품 자체 그리고 브랜드, 네임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의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떤 가격을 매길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플레이스입니다. 어떤 장소죠. 그래서 기업이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어떤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마트나 시장이나 온라인 같은 경우 어떤 장소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프로모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할 것인가. 요즘에는 오히려 지상파 3사의 광고보다도 이 포털 3사의 광고 수가가 지상파 3사의 광고 수가를 넘나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디에 지금 PR을 할 것인가 이런 요소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붐스와 비트너 같은 경우는 기존의 4P에 3P를 추가해서 7P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신뢰도가 없으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원이나 고객이나 다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결국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증거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가 너무나 눈으로 남는,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좀 뭔가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모션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객과의 약속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고객 내에 30분 안에 피자를 배달하겠습니다라는 물리적 증거를 줌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서비스는 특히나 그렇죠. 서비스가 제공되는 절차나 활동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P의 개념을 포함해서 이제는 7P의 개념을 마케팅할 때 기본적인 요소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그 직립보행 그리고 질주의 단계에서 나온 80년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한 그런 단계와는 다르게 페인 같은 경우는 7단계로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판매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개선된 판매 능력이나 주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 대해서 중요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물건만 팔면 다야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단계입니다. 2단계부터는 광고가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구전 효과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서 혹은 어떤 광고를 통해서 물건의 판매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모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기대는 미충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단계입니다.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단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광고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제품과 어떤 세분화를 통해서 특정한 계층을 겨냥한 제품을 만든다거나 특정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계층별로 연령대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고요. 부분적으로 시장 세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성별별로 여러 가지 조금씩 나타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경쟁적으로 서로 모방을 하는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독자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친 기업들은 맨 처음에는 이제 쉽지가 않았죠. 많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모방하고 서로 비방하는 단계가 좀 있었습니다. 4단계부터 차별화 전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쟁자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분석하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때부터 전략을 세우게 되고 맵을 그려서 지도를 그려서 이 시장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실패할 경우에 시장에서 어떤 퇴장당할 수밖에 없고 제품의 철수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5단계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고객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미소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된다. 모든 것의 기본은 피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느꼈던 부분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당장 이게 이윤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단골 고객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가?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성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차별화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좀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 단계다 보니까 경쟁적인 차별화는 결여돼 있었습니다. 그냥 웃는 거, 고객들에게 응대를 친절하게 하는 것,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6단계부터 안 되겠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차별화 전략이 서비스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서비스 질의 갭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제를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가는 갭이 생겨나게 되고요. 고객 유지가 이때는 이제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서비스의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인가 외부적인 문제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라는 초기적인 질을 나누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단계입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통합 마케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 경쟁사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차별화나 집중화 전략을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균형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에게도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개선된 고객 유지가 가능해지고 단골 고객, 충성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서비스 특징에 따른 마케팅 전략입니다.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형태가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펼 것인가? 유형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성형수술 하기 전, 하기 후, 성형수술 하고 난 후에 성공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성형 서비스를 받으시면 고객의 얼굴은 이런 식으로 달라지실 겁니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이질성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의 서비스 질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에서 체크를 하자라고 해서 요즘 여러분들 가끔 가보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빕스나 아웃백 같은 그런 서비스 사는 데를 가보면 어느 정도 매뉴얼화된 그 종업원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성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제품과 동시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고객도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런 부분을 좀 분리를 해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KT에서 했던 케이터링 서비스 그리고 심야의 할증 서비스 같은 차등 요금제를 제시함으로써 다소 서비스가 다르게 제시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없어지게 된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ATM 기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번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라는 식에서 4가지 측면의 보완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마케팅에서는 4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품과 유통, 그리고 가격적인 면, 그리고 프로모션적인 부분이 중요했는데요. 이제는 3P가 포함이 되면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유형적인 증거물, 그리고 과정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서비스 평가 품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비스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품질이 있습니다. 탐색 품질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는, 조사해 볼 수 있는 그런 품질이다라는 겁니다. 옷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입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재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거고요. 경험 품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매 후나 소비 과정을 통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 품질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고객들이 이런 식으로 이용해보니까 좋았어요라는 후기를 많이 올리긴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본 것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보니까 음식의 맛, 누구는 맛있었는데 나는 가보니까 생각보다 별로더라. 맛집 아니더라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아이돌봄이나 임의용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서비스에 속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품질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구매 후에도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그냥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품에 대해서 뜯어봐도 모르잖아요. 컴퓨터도 뜯어봐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만들었으니까, 전문 회사가 만들었으니까 좋을 거야. 믿고 써야지라고 계속 신뢰할 수밖에 없는 품질 서비스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5강을 마쳤는데요.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과 기본적인 개념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